여러분, 만약 아침에 깨어나니 은행 계좌가 텅 비어 있다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싫은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만약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보니 여러분의 은행 계좌가 감쪽같이 텅 비어 있다면 어떠실까요?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이 무려 80년이라는 긴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 즉 뱅크런 대폭락에 대비한 극비 문서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문서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용들이 은밀하게 담겨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돈과 그 돈을 보관하고 움직이는 은행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정성, 그리고 국가가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도 은밀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집니다. 이 극비 문서가 왜 하필 지금 80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잠시 시간 여행을 떠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시죠. 온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금 모으기에 동참하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려 했던 그 절박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뒤 찾아왔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역시 전 세계 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으며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위기들을 겪으면서도 당시 국가 차원에서 뱅크런 대폭락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공식적인 비상 대응 문서를 준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무엇이 다르기에 이토록 전례 없는 극비 문서가 필요하게 된 것일까요? 현재 국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안정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전 세계는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이중고 속에서 신음하고 있죠. 여기에 더해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교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들이 곳곳에 도사리며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들불이 되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본점의 웅장하지만 고요한 외관 뒤편, 그리고 시중은행의 수많은 지점들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은밀하고도 치열한 작업이 오래도록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이 극비 문서는 단순히 과거의 위기 경험을 되짚어보는 것을 넘어 현재와 미래에 닥쳐올 수 있는 지금껏 우리가 마주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의 금융 위협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서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예언서처럼 이 문서는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금융재앙의 그림자를 미리 보여주며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계 경제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들은 연일 불안정한 미래를 암시하고 주요 언론의 뉴스 헤드라인은 금융시장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국가가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처럼 심각한 비상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금융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은밀한 변화의 서막에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 극비 문서는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거울일 수도 있겠죠. 과연 이토록 은밀하게 준비된 문서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최악의 시나리오가 구체적으로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은 이 보이지 않는 위협에 맞서 우리 모두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내려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시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정보가 아닌 우리 삶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경고이자 통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심상치 않은 경고에 맞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축,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은 과연 어떤 비장의 무기들을 준비해 두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이라 불리는 은밀한 대응책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물이니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일 겁니다. 만약 우리가 맡긴 은행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하더라도 내 소중한 예금 중 일정 금액은 국가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약속,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입니다. 이것은 마치 태풍이 몰아칠 때 가장 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튼튼한 방수포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국민들이 불안에 떨며 은행으로 달려가는 이른바 뱅크런 사태를 막고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예금자 보호 마크는 단순한 로고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인 셈이죠. 하지만 이 안전장치만으로 모든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무너져 수많은 예금주들이 한꺼번에 돈을 인출하려 한다면 아무리 튼튼한 방수포라도 찢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은행의 역할입니다. 한국은행은 비상시 시중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최후의 대출기관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마치 혈액이 부족한 몸에 긴급 수혈을 하듯 금융시장에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마비 상태를 막는 것이죠. 수많은 돈다발이 담긴 컨테이너들이 어딘가로 긴급하게 옮겨지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죠. 이것은 단순한 물류 이동이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는 국가의 필사적인 움직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공급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는 것을 넘어 금융시장 전체에 국가가 뒤를 봐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과도한 공포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긴박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 상상해 보시죠. 그들의 얼굴에는 국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는 막중한 무게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겁니다. 이들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밤샘 회의를 거듭하며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을 테니까요.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것은 마치 소방서의 비상 출동 차량과도 같습니다. 언제든 불이 나면 즉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듯이 국가 역시 금융위기 상황에 대비해 막대한 규모의 비상 자금을 미리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두터운 금고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순간처럼 철저한 보안 속에 지켜지는 기밀스러운 움직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금융 시스템을 지탱하고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물리적인 대비책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정보 통제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잘못된 소문 하나가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가짜뉴스는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고 이는 곧 뱅크런 사태를 가속화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죠.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하며 불필요한 공포와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장면처럼 투명하면서도 신중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전략의 기저에는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자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신뢰,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우리 이웃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리 견고한 물리적 방어선도 소용없게 될 테니까요. 국가가 아무리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도 결국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국민들의 흔들리지 않는 신뢰라는 메시지를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돈과 은행 시스템에 숨겨진 불안정성, 그리고 국가가 이를 어떻게 대비하는지에 대한 가장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돈과 은행 시스템의 이면에 숨겨진 불안정성, 그리고 이를 막기 위한 국가의 치열한 대비책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중요한 신뢰를 지켜내기 위해 국가는 과연 어떤 구체적이고도 은밀한 방어선을 구축해 두었을까요? 이 극비 문서에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펼칠 마지막 방어선, 즉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이 함께 마련한 치밀한 대응 전략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실질적인 행동 지침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방어선은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일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예금은 혹시 모를 은행 파산 상황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소액 예금자들의 불안감을 줄여 뱅크런 사태의 초기 확산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튼튼한 방패처럼 국민들의 자산을 보호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제도가 없다면 작은 소문 하나에도 모든 예금주들이 은행으로 달려가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은행들이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사태에 직면했을 때 한국은행은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듯 필요한 현금을 시중은행에 즉각적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시장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는 핵심적인 조치이죠. 마치 혈액이 온몸을 순환하듯 돈이 금융 시스템 곳곳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은행들이 고객들의 인출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보안이 철저한 금고 문이 열리고 돈다발이 특수 차량에 실려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바로 이런 유동성 공급의 긴박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문서에는 비상 자금 확보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국내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넘어 국제통화기금, IMF, 과의 비상 차관 협정, 혹은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라인 구축 등 국가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다각적인 자금 확보 전략이 포함됩니다. 이는 국내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위기 상황을 대비한 최후의 보루이며 한국은행 총재와 시중은행장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상회의를 하는 듯한 긴장감 넘치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전략들이 논의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리적인 대비책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이 바로 정보 통제입니다. 특히 소셜미디어가 정보 확산의 주축이 된 현대 사회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 하나가 순식간에 금융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입소문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정보가 퍼졌다면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 터치 한 번으로 전 세계에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죠.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명확하고 투명한 사실만을 전달하며 국민들의 불필요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루머를 강력히 차단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국민들에게 브리핑하는 모습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투명하면서도 신중한 소통이 그 어떤 물리적 방어선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치밀한 대비책은 단순히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국민들의 신뢰를 지켜내기 위한 국가의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도 결국 그 시스템을 지탱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이죠. 이 은밀한 문서에 담긴 내용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동시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가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 노력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은 결국 우리 모두의 침착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달려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 그 이면의 이야기는 또 다른 궁금증을 낳습니다. 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과 그 이면의 이야기는 또 다른 궁금증을 낳습니다. 과연 국가의 마지막 방어선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그 은밀한 문서에 담긴 한국은행과 시중은행의 구체적인 대응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다층적인 안전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역시 예금자 보호 제도겠죠? 혹시 모를 은행 파산 시 내 돈을 국가가 일정 부분 지켜준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는 것을 넘어 금융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유지하는 심리적 방파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아시나요? 사람들이 은행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예금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뱅크런 사태의 초기 확산을 막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로 기능하는 것이죠. 만약 이 보호막이 없다면 작은 소문 하나에도 은행 문 앞은 아수라장이 될 테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유동성 공급입니다. 은행은 고객의 돈을 받아 대출을 해주는데 만약 갑자기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려 한다면 은행은 현금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럴 때 한국은행이 마치 최후의 보루처럼 시중은행에 긴급자금을 공급해주는 겁니다. 마치 목마른 대지에 시원한 단비를 뿌려주듯 한국은행은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신속하게 풀어 금융시장의 숨통을 틔워줍니다. 돈다발이 컨테이너에 실려 급박하게 이동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단순히 돈을 옮기는 행위를 넘어 국가가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여기에 더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자금 확보 계획도 철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유동성 공급을 넘어 장기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거대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변화나 전례 없는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가가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든든한 전략적 비축금을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마치 전쟁에 대비해 식량과 무기를 비축하듯이 말이죠. 이러한 준비는 금융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주저없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 통제입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잘못된 정보나 악의적인 루머가 불길처럼 번져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마치 작은 불씨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되듯 정확하지 않은 정보는 대중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뱅크런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브리핑을 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실을 알리는 것을 넘어 대중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셈이죠. 이 모든 대응책의 중심에는 결국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막대한 자금을 준비한다 해도 시민들의 은행과 정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계획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극비문서는 단순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하면서 동시에 얼마나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 시스템의 붕괴는 단지 숫자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벌어지는 거대한 재앙이죠. 국가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는 깨달음은 우리 사회의 근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이 은밀한 문서의 존재는 우리에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을 일깨우는 동시에 국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우리의 일상을 지키려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정은 정부와 은행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침착함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 달려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상기시키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뱅크런이라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닌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경고이자 우리 스스로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임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